오늘은 8월 6일 발표한 아이온큐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과연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틀 전 엔비디아가 될 양자 컴퓨팅 기업이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분기 아이온큐 매출은 2,069만 달러로 전년 대비 81.8% 성장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1,703만 달러를 무려 21.5% 초과했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놀라웠는데요. 2,700만 달러 중간값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보다 5.9% 높았습니다. 하지만 EPS, 즉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70달러로 예상치 마이너스 0.29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조정 이비타도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요. 회사는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중간값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이온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237%라는 엄청난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고 최근 2년간도 평균 78.9% 성장했습니다. 이번 분기 81.8% 성장해 다음 분기에는 무려 118%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앞으로 12개월 동안 시장이 예상하는 매출 성장률이 127%라는 점입니다. 즉, 양자 컴퓨팅 수요와 함께 폭발적인 매출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수익성은 여전히 큰 숙제입니다. 이번 분기 영업마진은 마이너스 776%로 작년 같은 기간 마이너스 430%보다 악화됐습니다. 지난 4년간 EPS도 연평균 55%씩 악화됐고 최근 2년간은 무려 88.2% 감소했어요. 즉, 매출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비용 구조와 수익성 개선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런 실적을 보고 복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출과 가이던스는 좋았지만 수익성 악화가 부담이 됐죠. 결론적으로 수익성 악화의 영향이 커서인지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4% 하락한 40.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분기 아이온큐는 분명 매출 성장 측면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마진과 EPS 악화는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 단계라 단기 수익성보다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이 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투자 시점과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030년대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는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아이온큐를 뽑은 분석 기사가 있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양자 컴퓨팅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 본격 확산되는 시점은 아마도 2030년쯤이 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2030년대가 양자 컴퓨팅 투자에 있어 황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을 미리 선점하려고 지금부터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 투자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번 10년 동안 가장 성공한 컴퓨팅 기업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고객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는 특정 회사와만 파트너를 맺거나 한정된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GPU를 만들었고 이게 곧 업계 표준이 되었죠. 이 점에서 본다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태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연결 장비 등 풀스택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은 엔비디아 제품만 사면 바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죠. 양자 컴퓨팅에서도 이런 풀스택 접근이 가능한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엔비디아의 길을 가장 잘 따라가고 있을까요? 분석가는 그 후보가 아이온큐라고 봅니다. 아이온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컨설팅과 교육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아이온큐의 트랩드 아이온 방식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극저온 냉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확장성을 크게 높이고 비용을 낮춰주죠. 나아가 아이온큐의 아키텍처는 모듈을 추가해 100만 큐빅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우위를 지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현재의 초전 도체 방식보다 더 유리하게 양자 컴퓨팅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이온큐 주식을 사야 할까요? 모틀리 풀 분석가 팀이 뽑은 지금 사야 할 10대 종목에 아이온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아이온큐가 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온큐가 정말 2030년대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으로는 최근 지금 매수하기 좋은 양자 기업 3가지 종목을 추천하는 분석 기사가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들은 잠재력과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선택입니다. 먼저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로 구글 검색 엔진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을 다양한 기술에 투자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구글의 윌로우 칩이 엄청나게 어려운 연산을 단 5분 만에 끝내며 양자 컴퓨팅 투자 열풍을 촉발했습니다. 이 작업은 기존 컴퓨터로는 10의 25제곱년, 즉 10섹틸리언 년이 걸릴 일이라고 합니다. 알파벳이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서 엔비디아 같은 중간 공급자 없이 자체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은 양자 컴퓨팅이 없어도 이미 성공한 기업이지만 이 분야에서 성과를 낸다면 엄청난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알파벳과 비슷하게 자체 양자 컴퓨팅 역량을 개발하며 중간 단계를 없애고 더 큰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조라나 원칩에서 새로운 물질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기술적 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금 보유량이 많아 양자 컴퓨팅 연구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CEO 사티아 나델라도 양자 기술의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의 다음 성장 가속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팅을 대중화한다면 이 종목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종목은 아이온큐입니다.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망하긴 하지만 양자 컴퓨팅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온큐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 성공 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온큐가 주목받는 이유는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경쟁사들이 절대 영도에 가까운 초전 도체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아이온큐는 트랩드 아이온 방식을 채택해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기계 한 대당 비용이 50억 원 이하로 초전 도체 방식의 1조 원 규모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확장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은 신기술 상용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장벽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포트폴리오에서 아이온큐 비중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수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앞으로 10년간 투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 이 세 종목의 일부라도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이 거대한 흐름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